안녕하세요. 저는 7살, 5살 아들을 둔 화목한 가정의 여성입니다. 워킹맘으로 참 열심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쉴 틈 없이 살아왔죠. 그러다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더군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 그런 질문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에게도 툭하면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그 순간이 오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좀 쉬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로 한 달살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나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고, 그동안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서 생겼던 빈틈을 채우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귀염둥이 아이들을 위해서 결심을 한 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이제 곧 8살이 되는 첫째를 위해서도 이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휴가였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였죠. 처음부터 욕먹을 각오를 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만 같아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무급휴직이었고 동료들의 눈치는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싹 사라지는 거였기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안식월 같은 제도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10년을 쭉 일해도 그런 휴직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복지제도가 좋은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부럽더군요. 저희는 제주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고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까지 있는 곳이었죠. 원하면 강아지도 마당에 풀어서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평소 아이들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아파트에서 키우는 게 녹록지 않아서 시도도 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마당 넓은 정원과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니 저는 저희 가족의 로망이나 다름없는 숙소를 발견하고 나서 정말 흥분이 되었죠. 물론 가격은 좀 나갔습니다.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없던 터라 이참에 강아지도 키워보면서 정말 마음껏 제주 생활을 즐겨볼 생각이었습니다. 여행의 설레임은 준비를 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 내려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대되더군요. 가족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행이 주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게 걸려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뜩이나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아침 7시에 말이죠. 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미야,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내가 지금 너무 서운하고 기가 막혀서 잠이 다 안 오더라.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침이어서 챙길 게 너무 많았고 바쁜 와중에 시어머니 전화까지 와서 짜증만 났죠.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애들 등원 준비도 해야 해서 바쁜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전화를 걸면 안 될까요? 지금 너만 바쁘냐? 지금 회사 다닌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건 됐고 너희들 제주도 간다며? 그것도 한 달씩이나. 근데 정말 너무하지 않니? 니들 키워주느라 고생하는 시부모는 생각도 안 나지? 빈말이라도 제주도에 같이 가자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설마 우리가 다 늙어서 제주도까지 짐 싸고 따라가겠어? 그런데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니들끼리 갔다 올 셈이었어? 참, 너무한다, 너무해. 아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은 못했어요.
회사 일 정리하고 준비하느라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요. 어머니, 제주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다, 됐다 됐어. 이제 기분 다 상해서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말이야, 우리 막내는 데려가라. 나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이 시애미는 서운해도 참을 수 있는데 우리 막내는 서운하면 잠이 안 오는 애라서 말이야. 이제 막 20살 된 애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 제주도 가서 잠깐 살아보는 게 로망이라고 하잖니. 니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지들만 좋아서 갔다 올 셈인 건 아니지? 그러니 꼭 데려가라. 알았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 이게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한 건 맞았습니다. 저에게도 이 한 달의 휴가는 너무 소중한 휴식 시간이었으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누이를 데려가라니. 게다가 시누이는 저희 남편과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밖에 둘이 다니면 조카하고 삼촌으로 볼 정도로 차이가 컸죠. 나쁘게 보는 사람은 둘 사이를 불륜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애를 옆에 끼고 다닌다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죠. 남들이 보기엔 전혀 둘 사이가 남매지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시누이의 옷차림이 늘 과했기 때문이죠.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기본이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 차림으로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아이돌인 줄 아는지 염색과 탈색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차림을 보고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막내 동생이라 마냥 예뻐만 하다가도 너무 과한 옷차림을 하면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꼰대처럼 보일까봐 간섭도 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명문대생이라면서 오히려 시누이 편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놀 거 다 놀면서도 공부는 잘하는 아이라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살라고 놔둬야 한다나 뭐라나. 저도 꼰대짓 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연히 요즘 애들 옷차림에 대해서 터치 안 하고 신경 안 쓰죠. 하지만 이건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게 문제였죠. 노출증에 걸린 사람처럼 거의 손바닥만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얼마나 흉한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그러니 차라리 제주에 갈 때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나았죠. 막말로 돈도 많으시고 아이들도 잘 봐주시니까요. 근데 반면 시누이는 저희 애들보다 더 애기 같아서 저희가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 저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누이를 데려가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죠. 사실 저희 시댁은 비밀이 있습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희 시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시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를 더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 체면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남편과 시누이가 배다른 이복남매였기 때문에 저는 제주 여행에 같이 데려가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시누이를 데려가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끼리의 여행이니까요. 어색한 것도 싫고 제주 여행까지 가서 시누이 시중이나 들다가 올라올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말이죠. 시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이유도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많으신 분이라 때로는 와이프 모르고 해결을 해오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번 여자는 푼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첫 번째 부인과 단판을 하셨고 이 집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난 뒤 5분 뒤에 저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말수도 별로 없으신 분이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것이죠. 애미야, 왜 집안에 분란을 만들고 그래?
제주도 가면서 막내 좀 데려가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니? 그거 내가 돈 낼 테니까 데려가서 좀 같이 지내다 와라. 알았지? 아버님, 그래도 이건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거라서 시누이까지 데리고 가는 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아가씨가 워낙 옷차림 같은 게 평범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분명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버님이 이번엔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 녀석들이 진짜 이젠 내 말도 안 듣겠다는 거야? 니들이 새어머니 무시하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참고 있는데 이럴 거야. 니들이 나한테 가져간 재산이 얼만데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어? 네 어머니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자기 어리다고 며느리가 무시한다고. 지금 보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거 맞네. 아무리 시어머니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건 뭐 다짜고짜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가 저렇게 드러누워서 울고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정말 이젠 화가 나서 못 참겠다. 니들 막내 데리고 제주도 가든 아니면 그동안 받은 재산 다 뱉어내든 알아서 해. 알았어? 배은망덕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아, 결국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누이를 제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에는 화도 전혀 안 내시는 분인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워먹었는지 호통까지 치시니 게다가 재산까지 다 뱉어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 시누이를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아, 오붓하게 가족여행 가려고 했던 저희의 계획은 이때부터 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이 하루아침에 최악의 한 달이 될 것 같았죠. 제주여행의 설레임도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여행 당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는 이상한 조합이었죠. 마치 5명이 나가면 내가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아들보다 더 기분이 들떠 있었고 그런 걸 티내고 싶은지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제잘제잘 거리고 있었죠. 저는 완전히 걔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으니 남편하고 시누이하고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물며 눈치 없는 우리 아이들,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장난감을 잘 사주는 시누이를 더 좋아했죠. 저는 저를 나몰라라 하는 남편보다 아이들한테 더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주도 숙소에 도착하니 너무 좋더군요. 자연을 온몸으로 흠뻑 느끼면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넓은 잔디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텐트도 쳐놓아서 캠핑 느낌도 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해변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여유이고 낭만인 것이겠죠. 거기 있으니 서울에서의 번잡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런 행복감을 방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죠. 일단 수영복 패션이 너무 과했습니다. 아이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말이죠. TV에 나오는 걸그룹이 여름 노래를 부를 때 패션 같았습니다. 하루는 원피스형 수영복인데 엉덩이 쪽만 파여있기도 했고 골반뼈가 과하게 드러나는 걸 입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시선이 다 갔겠습니까? 아, 비키니는 또 얼마나 야한지. 가슴은 아예 드러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시누이 종이장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쭉쭉 빵빵. 어리니까 피부는 여리고 백옥 같은데 몸매는 서양인처럼 글래머였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자꾸만 짜증이 올라오네요. 저도 어릴 때에는 그렇게 몸매가 좋았는데 그러니 남편의 시선도 저절로 시누이 쪽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잔소리를 하다가도 그렇게 시선이 멈추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시누이의 몸매를 훑는 걸 저한테 딱 걸린 적도 있었죠. 내 앞에서는 시누이한테 옷차림 좀 신경 쓰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하는 사이에는 그렇게 시누이의 몸매를 위아래로 훑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말았죠. 하물며 해수욕장에 있는 젊은 남자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고개가 저절로 신우이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대놓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선글라스를 낀 채 음흉하게 쳐다보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일일이 단속하고 있을 수도 없고 수영복을 옷으로 가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더 답답하기만 했죠. 가끔 남편이 질투하냐고 웃으면서 말하긴 하는데 그럴 리가요. 저는 신우이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몸매라도 좋아야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성형을 많이 하셔서 뜯어 고쳤는데 신우이는 아직 그만큼 성형을 많이 안 해서 정말 못 봐줄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신우이 얼굴을 보면 시어머니 얼굴이 어느 정도로 못났을지 예상이 갔습니다. 어찌됐든 제주에서의 여행은 신우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많았지만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에 어딘가로 후련히 사라졌다가 오는 것도 저는 다 알면서 모른 척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마당 한켠에 있던 큰 계집이 있었는데 묶어놓고 생활해서 그런지 가끔 으르렁대는 게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러다 사료를 주려고 다가가는데 개가 이상한 천을 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유, 착해라. 이리네. 그거 뭐야?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 착하지. 저는 조용히 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행여나 내 옷이라도 물고 늘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개가 입에 물고 있는 천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등에 식은땀이 나더군요. 평소에는 순하고 착한데 개가 한번 물었다 하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개 입에서 떼어낸 천을 보고 나서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의 티팬티였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손바닥보다 작은 팬티를 입나? 그런 흉측한 생각이 들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티팬티를 입을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신우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채로 그 팬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군요. 혹시 밖에 이런 팬티를 널어놓았을 리도 없었고 다른 집에서 바람에 날려왔을 리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신우이한테 가서 당장 이 일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방법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무턱대고 추궁했다가 아니라고 발뺌해버리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티팬티와 분명 세트로 있는 속옷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세탁실에서 찾아봐도 없더군요. 혹시 몰라서 쓰레기통도 뒤졌는데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이 옷가방을 뒤질 수가 없어서 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게 성과 없이 침대로 갔는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허벅지에 약을 바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순간 촉이 왔습니다. 허벅지의 상처는 누가 봐도 개물림 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여보, 어디서 그렇게 다쳤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 핏자국 좀 봐. 혹시 당신 개한테 물렸어? 이거 이빨 자국 같은데? 저는 침을 삼키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개한테 물린 자국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간절함도 모른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저 마당에 있는 녀석이 달려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 뭐야.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저는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순간 온몸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정말 제가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입도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화를 내야 하는데
바보같이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 어제 걔집에서 티팬티 발견했어. 신우이 입는 거. 근데 당신이 걔한테 물렸다고? 설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걸 걔집에서 벌어진 건 아니겠지? 정말 당신이 만약 신우이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정말 저 걔보다 못한 거다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도란도란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바람이 난 상대가 신우이라니, 그것도 20살이나 어린 배다른 이복남매라니, 기분이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집안이 개차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반응에 남편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더군요. 한숨을 푹푹 쉬더니 울지 말라면서 오해하고 있다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어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그래. 정말 내가 막내랑 무슨 사이라도 된다고 생각했어. 아유, 정말 못났다. 내가 정말 어제 일은 평생 말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사실은 어제 말이야. 밤에 자다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도둑이라도 들면 안 되니까 불안해서 나가봤어. 유난히 해수욕장 파도가 센 날이어서 그런가 대문도 살짝 울려있더라고. 그런데 막내가 걔집 근처에서 관계를 하고 있더라고. 어느 모르는 늑대 같은 녀석이랑. 내가 그걸 보니 정신이 돌았지.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잡고 야 이놈들 거기서 뭐해? 하고 내쫓았다니까? 그 남자애가 놀라서 허둥대면서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 막내는 팬티도 못 입고 위층으로 바로 도망갔고, 근데 걔가 그 팬티를 물고 놓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 빼내려다가 허벅지에 걔한테 물렸어. 그거 가지고 걔랑 둘이서 실랑이를 했던 생각을 하니까 나도 얼굴이 다 빨개져. 어휴, 창피해서 정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정말? 그래서 아가씨가? 어휴, 못 살아. 그래서 아가씨랑 다시 얘기해 본 거야? 혹시나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걸 수도 있잖아. 오죽 야한 걸 입어야 말이지. 남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흘겨보는데 이런 사단이 나다니. 나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 그래서 걔한테 그 팬티 빼앗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면서 위층으로 올라갔지. 그런데 올라갔더니 막내 녀석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라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 그 녀석 누구냐고. 혹시 너가 꼬신 거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우리 바로 옆 게스트하우스에 놀러온 남자들이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자들이 자꾸 나와보라고 추근댔다나 뭐라나. 그래서 좀 가지고 놀았대. 나 원참 그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남편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자고 있는 신우이를 깨웠습니다. 남편도 저를 말리지 않더군요. 신우이는 속옷 차림으로 태평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와도 인기척도 못 느끼고 말이죠. 그런 신우이를 보고 있으려니 아이들 보기 민망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살살 흔들었죠. 그래도 한 번에 일어나질 않더군요. 소리를 쳐도 일어나질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바가지에 물하고 얼음을 담았죠. 네, 저는 그 얼음 사발을 신우이한테 뿌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누구야? 이게 다 뭐야? 언니,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나한테 이 얼음을 뿌린 거예요? 신우이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대들었습니다. 눈에서 살기가 어려 있었죠. 정말 저를 언니라고 생각은 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참, 낯짝도 두껍네요, 아가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제주도 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러고 다니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애들 볼까봐 무서워서 살겠어요? 네? 여기에 남자나 만나려고 왔어요? 아버님이 하도 뭐라고 해서 데려왔더니 뭐 계집 앞에서 티팬티 입고 그 짓을 해요? 내가 참, 그러고도 아가씨가 애들 고모예요. 아,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안 그럼 어제 있었던 일 아버님한테 다 일러 바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더 이상 봐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재산을 다시 달라고 하면 정말 다 주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 꼴이 개판인 거니까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가서 그런지 시누이가 태도를 180도 바꾸고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래도 저는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짐을 싸게 하고 서울로 돌려보냈죠. 시누이가 올라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경우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아마도 자초지종을 다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시누이가 그런 걸 순순히 말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죠. 막내 아가씨 단속 잘못하시면 어머님도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만큼 큰일을 제주도에서 저질렀으니 말 마시라고. 제가 제 입 더러워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저 건들지 말라고. 언제든 그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니까 말이죠.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언젠간 터뜨릴 생각인데 아직은 참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시누이는 아직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피임이라도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할 텐데 오냐오냐 키우고 있는 시부모님도 언젠가 그 실체를 알고 기절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망나니 같은 녀석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만한 방안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조언해주세요.